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대위 기출문제 분석 44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흡습성이 큰 천연섬유는 천연섬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이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둔다. 1번 비닐 모자 아닙니다. 2번 나일론 양말 아니죠. 3번 합성 섬유 바지 아니고요. 4번 견섬유 블라우스 견섬유 맞습니다. 5번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아니죠. 1번의 정답은 4번 견섬유 블라우스. (2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안되죠?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므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되죠? 점검한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 및 장비를 점검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맞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필요시 기저귀, 여벌옷, 약, 물 등을 준비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요양보호사의 일정 아니고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비밀로 하면 안 되죠?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절한다. 2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안되죠?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하여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아닙니다.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질병 상태에 맞추어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맞습니다.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는 특히 그 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한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대상자에게 물어보면 안 되죠.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한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아니죠? 그 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한다. 3번의 정답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어두운 색 아니고요. 밝은 색입니다. 밝은 색. 방문은 밝은 색으로 칠한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시간을 잘 인지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한다.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어두워지자마자 희미한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2층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투명한 아니고요.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맞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옷을 걸 수 있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하고 침대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4번의 정답은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아닙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된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콧노래는 기분이 좋을 때 내는 소리죠.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아닙니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거나 콧노래를 하는 것은 해가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된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5번의 정답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6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아닙니다. 주변 소음을 없애는 것은 수면에 좋은 환경입니다. 낮에는 자게 하면 안 된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좋은 방법이지요?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한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낮에는 어둡게 하지 않는다.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지므로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는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아닙니다.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말을 걸어 자극을 줘야죠.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6번의 정답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7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안 되죠?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려고 하면 더 뱉지 않으려고 하다가 삼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질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죠?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부정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 7번의 정답은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은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아니죠?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아닙니다.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준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적절하지 않죠? 즉시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아닙니다. 8번의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맞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찾아서 갖다 주면 안 되고요.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아니죠?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4. 평소에 귀중품을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적절하지 않죠?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이 주로 의심이 대상이 된다. 9번의 정답은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1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침해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맞습니다.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침해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아니죠.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인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침해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4. 손으로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손으로 제지하면 안 되고요. 침해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5.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니 조용하라고 말한다. 아니죠.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침해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10번의 정답은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11번.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맞습니다.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준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아니죠. 침해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아닙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아니죠. 침해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아니죠.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11번의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1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아니죠.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맞습니다. 올바른 경청의 방법이죠.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여 듣는다. 아닙니다. 단어 위의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12번의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 아니죠? 2번.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아닙니다. 3번.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학에 들어간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용돈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할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라고 바람직한 공감적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4번.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 이런 마음을 알까요? 아닙니다. 5번.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적절하지 않죠? 13번의 정답은 3번.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14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언어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언어장애 대상자 1번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아니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2번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아닙니다.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3. 대상자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아닙니다.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맞습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요양보호사 아니고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5번은 시각장애 대상자. 따라서 5번 아니죠? 14번의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15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이 있는 대상자는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1번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 따라서 1번 아니죠? 2번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작게 아니고요. 크게. 천천히 아니고요. 정확하게.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지남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지남력 장애. 따라서 4번도 아닙니다.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맞습니다.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죠. 15번의 정답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1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바람직한 공감적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감적 반응 아닙니다. 2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맞습니다. 질문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고 있죠. 2번 대답을 보시면
드라마를 보니 여행이 가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이렇게 상대방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이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바람직한 공감적 표현 맞습니다. 3번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공감적 반응 아니죠? 4번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5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공감적 반응 아닙니다. 16번의 정답은 2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1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구토를 심하게 한다. 구토 아니고요.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깊고 빠르게 아닙니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3번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배를 움켜쥐는 자세가 아니고요.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가슴 부위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 흐름이 적거나 없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맞습니다. 17번의 정답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1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경련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경련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된다.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 다리를 꽉 붙잡는다. 아니죠. 경련은 1 내지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3. 입에 거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아닙니다.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하임리히법이죠.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질식 시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지요? 질문은 경련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아니고요. 18번의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1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80회 아닙니다.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아니죠. 칼돌기를 직접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복강 내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흉골이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2cm 아니고요. 약하게 아닙니다.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이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70대 30 아니고요. 50대 50입니다. 압박과 이완이 시간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한다. 19번의 정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2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폐와 혈관 내에는 심폐기능이 멈춘 후 4 내지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뇌 손상이 온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된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1번. 출혈 예방 아닙니다. 2번. 뇌 손상 최소화.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있죠? 맞습니다. 3번. 면역 기능 강화 아니죠? 4번. 신장 기능 향상 아닙니다. 5번. 근골격 손상 회복 아니죠? 20번의 정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45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